오늘 강의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이제 모스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뤘고요. 디퍼런셜 아웃풋을 갖는 그런 앰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가장 먼저는 액티브 로드를 갖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디퍼런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싱글 엔디드로 나오는, 다시 한번 인풋은 디퍼런셜, 아웃풋은 싱글 엔디드인 그런 앰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CMRR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었는데, 그 외에 어떤 넌 아이디어란 그런 앰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BJT 부분들은 뒤쪽으로 몰아가지고 한 번에 강의를 하겠고요. 지금 모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훑은 다음에 BJT로 다시 돌아가서 비슷한 부분들은 유사성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Differential to Single-Ended Conversion 인데, 일단 Differential to Single-Ended Conversion은 왜 필요하냐 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OPM프를 보시면 지금 뭐 실험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들이고 아웃풋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웃풋은 하나죠. 디퍼런셜 아웃풋이 아니라 그냥 아웃풋은 하나였어요. 싱글 엔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인풋은 두 개이고 아웃풋은 하나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디퍼런셜 인풋이 두 개, 아웃풋이 두 개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두 개에서 하나로, 디퍼런셜에서 싱글 엔디드로 컨버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어딘가에서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 셋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했었는지를 좀 잠깐 먼저 생각하시고 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디퍼런셜 투 싱글 핸드 컨버전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사실은 디퍼런셜 앰프가 있었고요. 디퍼런셜 앰프가 여기 이제 RD가 양쪽에 달려있는 디퍼런셜 앰프였는데, 그때의 아웃풋 중에 하나를 그냥 버리고 다른 아웃풋 하나만 쓰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회로가, 왼쪽에 있는 회로가 그 모습을 띄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차이는, 어차피 왼쪽은 쓰지 않을 거라면 그럼 왼쪽은 굳이 저항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저항을 그냥 떼버리고 그냥 여기는 VDD로 연결해버리고 한쪽만 RD로 연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VID 마이너스 2분의 VID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략 뭐 이게 완전히 대칭은 이제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Q1과 Q2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꽤 대칭이죠. 그랬을 때 여기 그 버추얼 그라운드에 대한 가정 비슷하게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2분의 VID 올라가고 마이너스 2분의 VID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커런트가 증가하고 이쪽은 커런트가 감소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커런트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웃풋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와 여기의 볼티지 드랍 가지고, 다시 여기와 여기의 볼티지 차이를 가지고 아웃풋의 차이를 가지고 아웃풋이라, 이게 아웃풋입니다 라고 디파인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쪽인이 없고 다른 한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VID에 의해서 이쪽에서 개인이 하나 생기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개인이 하나 2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differential to single-ended conversion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한 것처럼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inefficient한 approach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회로 참 무던히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 그라운드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인풋,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했을 때 그 회로와도 상당히 모습이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그라운드로 놓고 여기를 뭐 V, 뭐 D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여기는 싱글 엔디드 인풋에 싱글 엔디드 아웃풋을 꾸며 놓은 거고요. 지금은 디퍼런셜 인풋에 싱글 엔디드 아웃풋을 꾸며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뭘 했었냐면은 그 좀 전에 이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게 여기를 이제 커런 소스로 바꿔 놓은 다음에 피모스의 커런 소스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 아웃풋의 디퍼런셜 아웃풋을 봤던 그런 디퍼런셜 앰프에 대한 얘기를 한참 동안 했어요. 그 회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아웃풋의 커먼 모드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 이제 살짝 염두를 하시고요.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서 이 회로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봤던 회로가 뭐였냐면은 지금 Q1, Q2 디퍼런셜 페어가 있고요. 인풋이 있고 Q3, Q4가 지금 PMOS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PMOS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커런 소스를 그냥 여러분이 염두하실 수 있을 거고, 아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렸지만 이 Q3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다기보다 좌우 반전 시켜 놓아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이트의 볼티지를 아까 뭐 VG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VG를 아까처럼 이제 VG로 놓는다 그러면은 아까와 그냥 동일한 서킷인 거죠. 그냥 커런트 소스가 Q3, Q4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커런트 소스를 로드로 갖고 있는 디퍼런셜 앰프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여기를 여기다 연결해 놓고 있어요. 게이트 볼티지를 한쪽에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을 여기서 하나 뽑고 있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형태를 일단 보시면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로드 쪽의 임피던스를 높여서 게인을 키우고 싶다. 그게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아웃풋의 입장에서 임피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뭐가 보입니까? 대략 보일 때 Q4의 R0가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그냥 관찰 결과를 볼 때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아웃풋 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상당히 큰 로드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퍼런셜 앰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Q3, Q4를 이용해서 디퍼런셜 앰프를 만들었을 때 단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냥 게이트 볼티지를 하나 독립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아래와 위의 커런트의 밸런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킷에서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커런트가 결정되면요, 아래쪽에 커런트가 있으면요, 이 커런트가 왼쪽에 뭐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적게 흘러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요 바이어스 컨디션이니까 VG1과 VG2는 동일하게 맞춰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Q1과 Q2는 왼쪽과 오른쪽을 밸런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Q3와 Q4의 커런트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만약에 IX라는 커런트가 흘러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Q3와 Q4는 소스가 같죠. 게이트도 같아요. 세츄레이션 영역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Q3와 Q4에는 거의 같은 커런트가 흐를 것이다. 사실 이 노드의 볼티지와 이 노드의 볼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완전히 면밀하게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면 이 IX가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IX 똑같이 맞춰져 있다면 그 두 개의 IX가 합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두 개의 IX가 이 I랑 같아지게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한 게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지금 Q3의 이 IX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커런트가 결정되면 그 중에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느 정도의 커런트가 흘러갈 건지, 왼쪽에 얼마, 오른쪽에 얼마일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I, 밑에 있는 I라는 커런트에 의해서 왼쪽의 커런트 혹은 오른쪽의 커런트가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Q3의 게이트와 드레인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 게이트의 볼티지 자체가 이 커런트에 수동적으로 결정되게끔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X와 IX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 두 배의 IX가 이 I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 NMOS와 PMOS의 커런트 미러 할 때 이렇게 커런트 소스 하나 달고서 위쪽에 PMOS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고 이 볼티지를 미러링해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들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이 커런트에 의해서 이 게이트의 볼티지와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죠. 그것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오른쪽에 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의 그냥 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붙어 있는 것에 그 게이트 볼티지를 카피한 애가 하나 더 있고 걔네들의 커런트가 아래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Q3와 Q4가 아이덴티컬 하다면은 이 밑에 있는 I라는 커런트를 반반씩 나눠서 가져가겠죠. 이게 일단은 바이어스 커런트를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 앰프는 일단은 이 디퍼런셜 앰프에서 커런트 소스의 형태로 위에 로드를 가져갔을 때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고, 그 중에 지금 아웃풋을 하나만 뽑아가서 만들고 있어요. 얘를 이용하지 않고 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서킷과 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왼쪽 서킷에서는 여기를 버리고 얘만 가져가면서 게인을 절반을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쵸? 오른쪽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하나의 슬라이드 갖고 시간을 좀 일단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디스 바이어스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맞춰져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커먼 모드 볼티지가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도 2분의 VID,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VID 이런 게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볼티지가 걸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2분의 VID, 마이너스 2분의 VID 이렇게 걸리게 되면 뭐 멀추얼 그라운드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볼티지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Q1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증가하겠죠. 어떤 I라는 커런트가 IX라는 커런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IX가 만들어졌고 Q2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2의 커런트는요? 게이트 볼티지가 감소했으니까 원래 바이어스 커런트가 흐르던 것에서 그러니까 2분의 I라는 커런트가 흘렀었는데 그 커런트보다 줄어들겠죠. 그 양이 이제 마이너스 IX만큼 될 거예요. 다시 하면 여기는 커런트가 이제 2분의 I에서 추가적으로 IX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은 2분의 I에서 마이너스 IX로 커런트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델타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IX가 마치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델타만 놓고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서 요 IX 얘는 그냥 일로 흐르죠. 추가적으로 IX가 Q3에도 흐르게 되고 Q3에 흐르는 커런트는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위에는 요 서킷, 얘는 왼쪽에 있는 커런트를 오른쪽으로 카피해 가는 애입니다.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Q3에도 IX라는 커런트가 추가적으로 흐를 거고요. 그 커런트를 Q4도 가져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왼쪽 서킷에서는 여기를 버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오른쪽 서킷은 여기가 아웃풋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브랜치에 흐르는 커런트를 카피해서
아웃풋 쪽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전달되는 커런트를 보시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IX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IX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커런트가 아웃풋 쪽으로 모두 전달되게 돼요. 두 개의 커런트가. 여기는 하나 버려서 하나만 남았고 여기는 여전히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바로 오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오는 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버리는 거 없이 왼쪽의 브랜치의 변화도 오른쪽으로 카페에서 갖다가 쓰기 때문에 버리는 거 없이 상당히 에피션트하게 게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앰프이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웃풋 임피던스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디퍼런셜 앰프에서 봤던 그런 바이어싱 하는 복잡한 회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도 없다. 이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회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OP앰프에서 반드시 필요한 Differential to Single-Ended Conversion까지도 훌륭하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로이다. 이런 점을 일단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해만 잘 하면요. 사실 뭐 90%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